챕만 콜모그로브 이퀘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르콥 체인 하실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위 확률과 관련된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step transition probability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P의 n승이죠. Pij의 n승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i라는 스테이트에서 j라는 스테이트로 가는 확률이죠. 몇 번에 걸쳐서? n번에 걸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이 확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현재 프로세스가 이제 in I state에 있는데 J state에 도달한다고 합시다. 이제 추가적으로 n번의 트랜지션을 거쳐서 말이죠. 그러니까 n번의 반복을 거쳐서 n번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지금 레벨 1에 있는데 레벨 2로 도달하는데 뭐 한 번의 스텝 만에 갈 수도 있고 10번의 스텝 만에 갈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해봅시다. 아셨죠? 생각해 보면 전이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는 I 스테이트, 그렇죠? 현재 I 스테이트고 네, 현재 I 스테이트인데 이게 XK라고 합시다. XK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J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J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건데 몇 번에 걸쳐서 추가적인 n번의 스텝을 거쳐서 도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전이 확률을 확률의 식으로 나타내면 말이죠. 당연히 이제 n은 0보다 크거나 같겠고요.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고 i하고 j 역시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예. 그래서 이제 i는 state 그리고 n은 뭡니까? n하고 k는 number of steps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반복해서 점점 전이할 수 있는지. 예. 챗만 콜모그로 이퀘이션은 이제 뭘, 뭘 나타내주냐? n 스텝에서 n 스텝의 트랜지션 프로바빌티를 계산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아셨죠? 챗만 콜모그로 공식은 뭐 별거 없어요. 결국에는 이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i라는 j, i에서 j의 스테이트로 가는데 i라는 현재 i라는 스테이트에서 그다음 j의 스테이트로 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만약 n 플러스 n번의 횟수가 걸린다면 횟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제 여기 i라는 스테이트에서 j라는 스테이트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j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떤 k를 통과할 겁니다. k라는 스테이트. 그렇죠? 어떤 k라는 스테이트를 통과할 거예요. k라는 스테이트도 무수히 많겠죠. 그러면 모든 가능한 k라는 중간 스테이트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도달을 하는 거예요. K는 무엇이든 될 수 있겠죠. I하고 J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스테이트를 다 고려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K를 0부터 무한대까지 다 고려를 한다면 결국에 N 스텝, N번만의 스텝으로 K라는 스테이트까지 도달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K에서 J까지 또 N번의 스텝을 통해서 도달을 하는 확률 네,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다 고려를 했으니까 어떤 경로든 결국엔 K를 이제 통과하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이것저것 썼는데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가 골목으로 챗만 골목으로 미큐에이션입니다. 이 상태가 굉장히 유용하죠. 다시 한번 뭐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왜 이게 성립하느냐? 봅시다 한번. 현재 이제 제로라고 해요. 제로가 i, 현재 이제 x0가 i 스테이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n 플러스 m 스텝을 통해서 떤 이제 스테이트에 도달한다고 합시다. 여기 제가 j를 빼먹었네요. j인데 죄송합니다. j를 빼먹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뭐하고도 동일하냐면 어떤 이제 중간 스테이트 k 현재 이제 현재 x0는 i인데 i에서 중간 스테이트를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과 같은 중간의 어떤 값 k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자. 대신에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다 해서 이 존재하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되면 결합 확률 예전에 기억나시죠? 그러면 이렇게 xn은 k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xn 플러스 m 스텝은 당연히 m 스텝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m보다는 크겠죠. 결과적으로 j라는 스테이트에 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결합 확률, 마지노 프로바빌리티를
속성을 이용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이 컨디션 프로바빌리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음, 이 안에 있는 부분만 다시 한번 써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체인 룰 기억나시나요? 컨디션 프로바빌리티에서 체인 룰에 따라서 체인 룰에 따라서 결국 I 스테이트에서 n번의 스텝을 통해서 k 스테이트까지 갈 수 있는 것과 결국 i와 k라는 곳에서 거친 거죠. 거쳐서 곳에서 조건 하에 결과적으로 j까지 도달하는 확률의 분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마르코프 성질에 따라서 결국 얘는 존재하지 않죠. 마르코프 성질에 따라서 이 자체만 표현을 하자면 P는 IK의 n승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은 원래대로 P는 KJ의 죄송해요. 말을 바꿔서요. 뒷부분이 P는 n번을 거쳐서 IK의 n승 그렇죠. 이 부분은 이 앞부분만 남기 때문에 PKJ의 m승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 중간 스테이트 K 모든 가능한 K 스테이트를 거쳐서 어쨌든 J까지 도달하는 경우에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무엇을? 이것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체인, 그렇죠? 연쇄 법칙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이제 n-step transition probability 계속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 룰에 따라서 결국에는 if we let P의 n승을 denote the 매트릭스라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n-step transition probability를 갖고 있는 이제 매트릭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매트릭스도 동일하게 성립을 합니다. 이 n 플러스 m 의 매트릭스는 결국 이 pm과 pm의 스텝의 결국에 매트릭스의 결합 형태가 나타날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이 p의 two step probability는 결국 각각의 결합 p를 두 번 이승한 것과도 같다. 아시죠? 따라서 p의 n승이라는 것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계속 무한히 반복하다 보면 결국에는 p의 n승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p를 계속 곱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p라는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제가 전이 확률 매트릭스,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 매트릭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한번 구하고 나시면 이 챕만 코모그룹 이퀘이션에 따라서 그것을 여러 번 계속 곱해 줌으로써 결국에는 n번째 스텝 때 어떤 확률로 어떤 상태에서 어떤 또 다른 상태로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이제 날씨 예측 문제죠. 날씨 예측 문제에서 예전에 풀었던 날씨 예측 문제 P 매트릭스 생각나시나요? 일단 P 매트릭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의 depends on previous weather condition에 따라서 다음날 비가 어떻게 되는지 결정된다고 웨더 프로브럼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전 시간에 이번에 말씀드렸군요. 예, 앞서서 말씀드렸죠. 알파와 베타라는 probability를 각각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P를 세우실 수 있었죠. P 매트릭스를 세우실 수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만약 알파가 0.7이고 베타가 0.4라고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4일 후에 어떻게 비가 내릴지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구해볼까요? 쉽죠? P 매트릭스가 뭐였습니까? P 매트릭스. 알파가 0.7이었고, 1 마이너스 알파가 0.3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0.4, 그리고 1 마이너스 알파가 0.6. 이게 P 매트릭스였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베타, 1 마이너스 베타. 그래서 이제 구했죠? 어, 결국에는 왜 P의 4승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4이루를 보려고 하니까. 뭐에 따라서? 콜모그래프, 챗만, 콜모그래프 이퀘션에 따라서. 엑셀 쓰시면 되죠. 엑셀 쓰시면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행렬, 꼭 엑셀로 구하실 줄 아시죠? 예, 기본이니까. 아니면 모르신다면 이번에 또 한번 같이 해보면 되죠. 한번 P라는 것을 일단 매트릭스 쳤고, 그거에 대해서 4승을 해보도록 합시다. 엑셀이 열려야 되는데. 예, 매트릭스의 값들을 일단 적어주셔야죠. 0.7, 0.3, 0.24, 0.6, 그죠? 매트릭스 행렬고 이거와 이것을 곱 어떻게 해줬나요? 우선 이렇게 쓴 다음에 는 MMULT 그렇죠? 첫 번째 행렬 그리고 두 번째 행렬 동일하죠? 아니면 이거 하나 가지고 두 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인가요? 예, 그러면 곱해지죠. 이게 뭡니까? P의 2승이죠. 그렇죠? P의 4승 해볼까요? 다시 한번 4개를 선택하고 셀을 MMULT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 어레이 그리고 두 번째 어레이 그렇죠? 어차피 동일하니까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하시면 구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오늘 비가 왔다. 여기 써있네요. It's raining today. 오늘 비가 왔다면 4일 후에 비가 올 확률 어떤 걸 보면 돼요? 이것을 보면 되죠. 그렇죠? 비가 왔을 때 비가 또 온다니까. 맞나요? 네, 그래서 0.5749가 답이 됩니다. 쉽죠? 네, MMULT 외워놓으세요.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네, suppose that weather were not it rain today depends on the previous weather condition through the last 2 days. 기억나시죠? 이 문제. 그렇죠? 2일 동안 그래서 4x4 매트릭스 만들 수 있던 적 있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확률값 다 주어졌으니까. 길게 안 읽을게요.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세요. 만약 까먹었다면 앞서 했었으니까. 그죠? 이럴 경우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무슨 문제냐면 어, 오늘이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비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목요일날 비 올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구해 보시겠어요? 목요일날 비 올 확률.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비가 왔을 때 목요일날 또 비가 올 확률.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일단 P 매트릭스 생각을 해드릴게요. P 매트릭스가 뭐였어요? 4x4였죠. 뭐였습니까? 0.7 그렇죠. 0.7 0.5 0 0 그렇죠. 0 0 0.4 0.2 아까 전에 설명드렸죠.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지 안 되면 비디오 다시 보시면 됩니다. 전 시간 0 0 그리고 0 0 0.6 0.8이었어요. P값 그렇죠. 이 매트릭스가 기억나시나요? 예, 이것의 이것의 결국에 제곱이죠. 이것을 제곱하면 답이 나오죠. 이것을 한번 제곱해 봅시다. 그죠? 월요일, 화요일이 결국에 목요일 날 하니까 월화.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이라는 거잖아요. 월화. 그때 수요일, 그 다음 수요일, 화수, 그 다음 목회니까 P의 2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P의 2승을 해볼게요. P의 2승을 하면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MMULT 하기 위해서 4x4 선택을 해주셔야죠. 4x4를 선택을 해주시고 MMULT 그렇죠? 그리고 이 어레이를 두 번 선택해 주시고 그렇죠? Ctrl Shift Enter라고 했어요. Ctrl Shift Enter.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고려해야 될 값은 뭡니까? 두 날 다 비가 왔어요. 그렇죠? 두 날 다 비가 왔거나 아니면 수요일 날 비가 안 왔을 수도 있으니까. 수요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두 날 다 비가 왔고 피해서 보면 두 날 다 비가 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 날 다 비가 왔었어요. 왔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날 다 비가 왔느냐, 그렇죠?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다음 날 비가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수요일 날 비가 왔느냐, 비가 오지 않았느냐가 결정이 되겠죠. 이제 웬즈데이. 그렇죠? 수요일하고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제가 지금 실수했군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는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죠. 높이가 그래서 이 두 개의 확률, 그렇죠? 이 두 개의 확률인 거고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얘네들이 다 고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할 것은 비가 왔고 안 왔고 다시 오는 경우, 그렇죠? 비가 왔고 안 왔고 다시 오는 경우, 어, yesterday, rain today,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rain yesterday, but not today. 그러니까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은 비가 안 왔는데 내일 비가 올 경우,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늘 비가 올 경우, 그래서 1.2, 이 부분이죠. 오늘 비가 올 경우, 그렇죠? 어제는 안 왔고 오늘 왔는데 비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왔다는 경우, 이 두 가지만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결국에는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0.6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답이 0.61이 나옵니다. 교재에서 이제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아요. 오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상황만 고려가 되죠. 세 번째. 왜냐면은 어제, 그러니까 수요일 날 비가 올 수가 있고 안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목요일 날 비올 확률이잖아요. 월요일, 화요일 비가 왔을 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상황 두 개를 해서 결합하면은 어, 결국에는 0.61. 근데 답은 똑같네요. 네, 그렇게 해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두 개의 공을 갖고 있는 이제 항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볼의 컬러는 레드, 레드이고 블루, 각각의 공이 있어요. Each state of ball is randomly chosen, 랜덤 셀렉션이에요. new ball, probability 0.5와 그래서 이제 둘 다 같을 경우에 색깔이 0.8 그리고 다를 경우 서로 반대의 색이 있을 경우 0.2 됐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왜냐면 볼을 뽑으면은 결국에는 이제 계속 볼이 채워지기 때문에 두 개의 볼을 항상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무한히 반복합니다. 그때 처음에 이제 볼이 레드였다면 우리가 다섯 번째 볼이 레드일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해봐라 합니다.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설명을 좀 잘못했죠. 예, replace by new 볼인데 사실은 두 개의 공이 같냐가 아니라 레드 볼, 블루 볼을 뽑을 수가 있는데 같은 공이 교체되는 공이 0.8이었고 그리고 어, 이 다른 세계 공으로 교체되는 경우가 0.2의 확률인 거죠. 예,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xn을 정의를 하면 어떻게 할까에 따라서 매트릭스가 달라지겠죠.
예, 이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섯 번째에서 그 레드볼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 그러니까 다섯 번째에서 레드볼을 선택할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로 어떻게 할까요? 어, 다섯 번째에서 레드가 될 확률을 결국에는 구하고 싶은 건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네 번째까지 어떤 조건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번째일 때 레드볼이 0개일 수도 있고 크게 많게는 2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확률은 결국에는 네 번째 조건에서 모든 네 번째 가능한 네 번째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이제 챕만 코모그로브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한번 보면 되죠. 다섯 번째에서 레드를 뽑을 확률은 어떤 조건 하에서 네 번째에서 i개의 레드볼이 있을 경우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뭐하고 곱하면 됩니까? 네 번째 i개의 레드볼이 있겠죠. 그리고 x0는 2개였죠. 처음에 그렇죠? 공의 수가 2개.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이 상황에서 한번 고려해 볼까요? 이 상황에서 고려를 해보자면 어떤 확률을 고려하시면 됩니까? 아이보리 여부에는 이 각각의 생각을 해봅시다. 결국 이 부분에 만약에 i가 0이다. 0인데 레드볼을 뽑아요. i가 0일 때 레드볼 뽑을 수 있는 확률가 0이죠. 0 곱하기 p는 4승. 그렇죠? 5에서 5, 1에서 0까지. 그렇죠? 어쨌든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0이 되니까 첫 번째 텀은 플러스. 그 다음에 확률값 2분의 1이죠. 블루볼이냐 레드볼이냐. 언제? 공이 하나일 때. 그렇죠? 1일 때 4승. 그렇죠? 레드볼이 하나예요. 레드볼이 하나면 블루볼도 뽑을 수 있고 아니면 레드볼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레드볼이 2개가 됐어요. 그러면 레드볼이 2개라면 하나에서 2개라면 그렇죠? 그때는 무조건 뽑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확률값을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0.5 곱하기 p의 1에서 1의 4승 그리고 1 곱하기 p의 1에서 2까지의 4승 그렇죠? 그럼 엑셀을 통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P가 어떻게 됐나요? P가 우리 P를 한번 먼저 구해볼까요? 그래서 같은 공을 뽑을 확률 상태가 어떻게 됐어요? 0, 1, 2 이게 레드볼의 수라고 하고 이도 0, 1, 2 레드볼의 수라고 할게요. 그러면 0에서 0개를 뽑을 경우 0.8 그렇죠? 같은 공을 넣어주는 거 같은 공을 항아리에 넣어주는 확률이 0.8이라고 있어요. 다른 공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공 레드볼이 초기에 0개였어요. 0개에서 0개 같은 공 그래서 다른 공을 넣게 되면은 레드볼이 0개에서 0개였다면 그렇죠? 레드불이 0개에서 0개였다면 같은 공인가? 블루공에서 블루공인가요? 그리고 다른 공을 넣게 되면 레드볼이겠죠. 그래서 0.2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레드공이 1일 때 같은 공을 넣어줘야 1이 되겠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2개일 때도 같은 공을 넣어줘야 2개가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가 되려면 다른 공을 넣어줘야지 하나가 되는 거고 이런 상태는 2개에서 갑자기 1개가 되진 않죠. 0개에서 갑자기 2개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씩 뽑고 하나씩 넣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일 경우에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뭡니까? 하나는 블루공 그리고 레드공을 뽑을 수 있는 각각의 2분의 1의 확률로 레드공과 블루공을 뽑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0.2의 확률로 다른 공을 넣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른 공을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두 개를 곱해주면 0.1%, 0.1%. 그렇죠? 0.1, 0.1. 그렇죠. 10%, 10%. 그래서 이렇게 매트릭스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P 매트릭스가 구해지면 4승을 해야 되죠. P의 2승을 먼저 구해보고 하기 위해서 MMULT 타입하시고 이 P에 대해서 제곱을
해줘야겠죠? 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치면 확률값 나오죠. 이렇게. 그렇죠? P의 4승은 동일하게 3x3 셀을 이제 선택해 주시고 MMULT 그리고 이렇게 행렬을 2번 선택을 해줍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면 값을 다 구할 수 있죠. 앞에 공식에서 뭐가 중요했나요? P11하고 P12가 중요했어요. P11은 여기였고 여기고 그렇죠? P11, P12 이게 중요했죠. 그렇죠? 그래서 0, 1, 2였으니까요. 그리고 처음에 0, 1, 2에서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최종 하나 걸거나 두 개가 돼서 이 값들 그렇죠. 거기에 따른 기대값들 이제 확률 다섯 번째로 2분의 1의 확률을 곱해주고 이게 1이라는 확률을 곱해주면 되니까 썸 프로덕트 해서 구해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각각 곱해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썸 프로덕트 해가지고 이 두 개에 각 이 수 두 개 0.5 곱하기 0.56448 1 곱하기 0.2176 해서 곱하시면 확률값이 0.5가 나오네요. 0.5가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좀 다른 상황을 봤죠. 만약에 이제 레드공이 처음에 두 개가 들어있었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있었다면 두 개의 레드볼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나중에 레드를 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죠? 사실은 뭐 이 문제도 사실은 이 문제는 뭐였습니까? Both balls are red였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제가 좀 실수를 했군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both are red였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 1 대신에 이 확률을 쓰시면 되죠. 네, 그러네요. 이걸 대신 쓰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그 다시 계산을 해보면 아래 먼저 풀었던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0.5 곱하기 P2에서 1으로 가는 4승 플러스 1 P1에서 2에서 2로 가는 것의 4승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에서 1로 가는 거라 2에서 2로 가는 거라.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좀 실수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구하는 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봐야 할 거는 두 개에서 하나가 되는 경우와 두 개에서 두 개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앞에 있는 개수들은 그대로니까 썸 프로덕트를 한번 그대로 써볼까요? 해서 곱하면 0.7048 그래서 교재와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니셜 컨디션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각각의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연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연금 수급자가 2,000달러씩 매달 매월 시작할 때 2,000달러씩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금 수급자가 이제 돈을 이제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에 대한 값에 대한 확률, 사용하는 어마운트는 i라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만큼 사용할 확률을 pi라고 합니다. 아셨죠? 확률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연금 수급자가 3,000달러 이상 월말에 갖고 있게 된다면 이 3,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아들한테 준대요. 아셨죠? 그리고 만약에 이 월 초에 돈을 받은 다음에 이 연금수급자가 5,000불 정도를 갖고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처음에 그래서 첫 달에 5,000불 정도 갖고 있다고 하면은 과연 이 연금수급자가 4개월 동안 아무 때라도 1
혹은 그 밑에 있는 금액의 천불 이하죠. 천불 이하를 갖게 되는 그 경우에 대해서 얼마의 확률을 갖는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예, 그럼 일단 전이 확률 매트릭스 한번 만들어 볼까요? P 매트릭스. 고려할 게 스테이트가 몇 개가 필요하냐죠. 스테이트가 몇 개가 필요한가요? 이 사람이 우리가 관심사 하는 거는 이 사람이 과연 1000불 그리고 그 이하를 갖고 있는지, 2000불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3000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죠. 왜 3000불 이상이면 어차피 아들 주니까 그 이상은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언제든 이 1000불을 갖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은 이게 absorbing state가 됩니다. state 1. 그렇죠? 그래서 확률 값은 첫 번째로는 이렇게 1, 0, 0이 된다. 확률 합은 1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state에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소지금을 이제 월말 소지금이 월말인데 월말 소지금이 1000불 혹은 1000불 이하면은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probability니까 이하면은 더 이상 그냥 바로 스탑이에요. 그래서 absorbing state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만약에 2000불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달에 2000불을 시작할 때 받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probability 알아야 되겠죠? 2000불에서 다음 달에 3000불로 가는 확률은 당연히 1000불만 필요한 경우. 그렇죠? 확률은 P1이죠, 그럼. 그리고 2000불에서 2000불 그대로 남으려면 2000불만 필요한 경우.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1000불 혹은 그 이하가 되려면 많이 해야겠죠? P1 플러스 P4. 그렇죠? 혹은 4,000불이 쓰거나 아니면 3,000불을 쓰는 경우에는 아무리 2,000불 받아도 현재 2,000불 있고 2,000불을 새로 받아도 결국에는 0원 혹은 0원 혹은 이제 1,000불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캐피탈이 3을 갖고 있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캐피탈 3원을 갖고 있다고 보면은 3을 갖고 있을 경우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3이 되겠어요? 1,000불 혹은 2,000불. 왜냐면 그 이상의 금액을 다 아들 주니까. 그렇죠? 넘어간다고 해도 결국 3,000불이 되죠. 적게 쓴다고 해도 2,000불 와서 5,000불이 되지만 나머지 위의 금액은 다 아들 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1,000불이든 2,000불이든 사용할 경우. 그리고 만약에 2,000불을 받았지만 그럼 총 5,000불이 되는데 그중에서 2,000불을 떨어지기 위해서는 3,000불을 써야겠죠. P3가 되고 3,000불에서 2,000불 나오면 다시 5,000불이 되는데 거기서 1,000불이 떨리면 4,000불은 써야 되고 우리가 스테이트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4개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4달간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4달간. 예,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 이제 추가적인 가정을 하죠. 추가적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PI는 4분의 1이다라는 가정을 하겠습니다. 4분의 1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풀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4분의 1이니까 위에 있는 매트릭스 다시 써주면 되죠. 엑셀로 한번 가볼게요. 엑셀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문제 P, P는 다시 쓰면 결국 1이었고 그렇죠? 0, 1, 2란 스테이트가 있었고 1, 2, 3죠. 1, 2, 3 스테이트가 있었고 1, 2, 3이란 스테이트가 있었는데 1에서 1은 1, 0, 0 프로바빌티였고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각각의 확률 값이 결국에는 그 두 개를 더하면 0.5, 2분의 1, 0.25, 그렇죠? 0.25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표를 지금 다시 쓰는 겁니다. 0.25, 0.25, 0.5 그렇죠? 이렇게 하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다 반영한 표가 되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4번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일단 P에 인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MMULT 곱하면 되죠. 매트릭스를 컨트롤 쉬프트 엔터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고 P에 4승 해볼까요? 이것을 2번 곱하면 되죠. 이 P의 제곱을 컨트롤 쉬프트 엔터 꼭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이 P 4승했을 때 값이 구해지죠. 그렇죠? Desire probability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우리가 캐피탈 5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캐피탈 5는 아들 줘야죠. 그러면 아들 주고 나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쓰는 건 스테이트 3에서 그렇죠? 스테이트 1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이죠. 결국에는 무슨 확률입니까? 이 확률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확률값이 됩니다. 교재에도 답안이 있는데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네, 비슷하게 나오죠. 똑같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스테이트가 왜 3이 됐냐? 왜냐면 처음에 5천만 원 있었어요. 근데 3천만 원 이상은 알아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3천만 원인 거예요. 처음 스테이트는. 그렇죠. 3천만 원에서 결국 1천만 원이 된 경우에 대해서 언제든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트 1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값이 결국에는 3천만 원 가진 사람이 1천만 원을 가는 슬픈 얘기인데 하여튼 그 확률값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